CPV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어떤 부정적인 이벤트라던가 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어떤 재앙들, CPV로 발생할 수 있는, 연관돼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심각한 일들에 대한 이런 매니지먼트와 이제 프리벤션을 위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캐뉼레이션이 이제 반대로 이제 뒤집어져서 돼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덜트의 경우에는 이제 아트리알 라인이 8분의 3인치고, 그 다음에 비너스 라인이 보통은 이제 2분의 1인치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위에서 바뀔 상황은 거의 이제 없다고 보는데, 이제 어덜트의 이제 페디아트릭 팩이라고 하는 보통 8분의 3과 8분의 3 정도의 이 튜빙 사이즈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이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화도 4분의 1, 4분의 1 이런 똑같은 비너스와 아트리알 라인이 이 동시에 같은 이제 비너스와 이제 아트리알 라인을 사용을 할 때에는 이제 충분히 이제 아트리알 라인과 이제 비너스 라인의 카테터의 반대로 이제 뒤집어져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고, 이제 이런 것도 종종 관찰을 하게 됩니다. 체외순환사는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라인을 그 환자한테 연결되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그 A 라인을 꼭 확인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라이트 에이트리움 또 이제 비나카바 이 아트리아 인플로우된 이제 아트리얼 캐뉼러와 연결된 비너스 드레니지는 이제 아트리알과 이제 비너스 드레니지를 위한 튜빙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성인에서는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근데 CPV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트리알 아웃플로우 라인에서 이제 아트리알 프레셔가 관찰되므로 이런 합병증을 일단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라인을 먼저 위에서 캐뉼레이션을 대부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튜빙을 연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라인의 모든 라인을 개통을 시켜서 이 체외순환 쪽에서 압력이 이 형성이 되는지 이거를 확인을 꼭 이제 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 환자의 시스톨릭과 이제 다이스톨릭의 이제 이 민 프레셔가 이제 측정이 될 텐데, 이 민 프레셔와 이제 비슷한 그 정도의 압력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비너스 라인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제 이 압력이 형성되지 않고, 아니면 이 아트리알 라인에 클램프가 풀려 있지 않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꼭 확인을 해서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리버스 돼서 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리버스 된 이제 캐뉼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매우 낮은 이제 시스테믹 프레셔와 이제 하이 비너스 프레셔를 이제 나타나게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에올틱 캐뉼라의 네가티브 프레셔로 이제 공기가 들어갈 이제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어떠한 거를 해서라도 이거는 이제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아트리알 라인과 비너스 라인을 반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비너스 라인이 아트리알 라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드레인 자체는 엄청나게 빨리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너스 라인 쪽으로 아트리알 라인이 연결돼서 이 RA에서 이제 이 볼륨을 엄청난 양의 많은 볼륨을 쏴주기 때문에 이제 심장에 이제 디스텐전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환자의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이것도 더 중요한데, 아트리알 라인과 비너스 라인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 롤러 펌프가 이 반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뒤집어져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똑같은 이제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롤러 펌프는 제일 중요한 게 방향성입니다. 이제 오클루전도 이제 제일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이제 방향성이 가장 이제 방향성을 정확하게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롤러 펌프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작동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원인이 뭐가 있냐면, 이제 옥시네이터가 있고, 만약에 뭐 아피니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볼륨이 들어가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센트리퓨갈이고 이제 리저버에서 와서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이게 일로 가고 이 아트리알 라인이 밑으로 연결되는 이런 문제가 또 초보 이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이제 가끔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연결 부위라던가 그 다음에 롤러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지켜서 항상 그 확인을 거듭해야 됩니다. 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심장과 연결되는 모든 라인, 뭐 벤트라던가 아니면 루트 벤트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A라인과 B라인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연결 방향이 이제 정확하게 돼야 되고, 이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이제 CPB를 무조건 이때는 중단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항상 무슨 이제 응급 상황, 이제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아트리얼 라인을 이제 뭐 센트리퓨가를 사용할 때는 아트리얼 라인을 클램프를 하는 거고, 롤러 펌프를 사용할 때는 일단 롤러의 회전을 즉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고 이제 환자를 이제 헤드다운 이제 포지션을 위치를 해서 이제 머리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에어링을 이제 만약 공기가 유입됐다면 이제 디에어링을 시작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매시브 가스 엠블리즘 프로토콜 실행이 이제 필요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을 해서 이제 역으로 이제 이제 SBC에 이제 플로우를 주게 됨으로써 이제 머리 쪽으로 피가 가서 역으로 리트로그레이드로 이제 빠져나오게 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디에어링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이걸 꼭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너스 리턴이 이제 obstruction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너스 리턴이 obstruction이 된다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리저버 레벨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리저버 레벨이 줄어들게 되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펌프에 이제 플로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리저버 레벨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리저버리 낮아진다는 건 이제 공기가 유입이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펌프 플로우를 낮추게 되고, 펌프 플로우가 낮아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조직에 이제 O2의 이제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소리고, 결국에는 이제 메타볼릭 이제 엑소시스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장기 부전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순차적인 이런 원인의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CPB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너스 드레인입니다. 이 비너스 드레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환자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원인들이 발생하는 첫 번째 그 원인이 이제 비너스 드레인입니다. 그래서 이 CPB 또한 환자의 이제 비너스 드레인지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 이제 리저버 레벨이 낮아지게 되고, 이제 에어 엠볼리즘의 위험성이 이제 증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환자의 비너스 프레셔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올간에 대한 퍼퓨전 프레셔가 이제 또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비너스 드레인이 잘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 캐놀라의 사이즈가 작다던가 아니면 포지션의 위치가 위치가 좋지 않다던가 해서 이 비너스 쪽에 CBP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뭐 3, 4, 5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때는 결국에는 모든 이제 전신 순환에서 돌아오는 혈액들이 이제 이 정맥혈의 압력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전신 부종이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전신 부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장기의 기능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OTPT도 드레인이 안 되면 OTPT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결국에 비너스 드레인 자체가 안 돼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간에 대한 가장 이제 그런 어떤 결국에는 이제 이데마 이런 거로 인해서 그 장기의 기능 부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비너스 프레셔를 꼭 항상 최소한 과정에서는 이제 이 마이너스로 아니면 0, 최소 0,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형성을 해야 됩니다. 비너스 리저버가 더 이상 이제 비어있지 않게 하려면 이제 퍼퓨셔니스트가 퍼퓨션 플로우로 레이트를 줄여서 이제 드레인을 더 받는 경우라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올간 퍼퓨전이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거에 뭐 이제 올간 퍼퓨전을 뭐 드레인 자체가 되지 않는데 올간 퍼퓨전을 증가시켜주는 뭐 다른 대안으로는 리저버에 이제 플루이드를 계속 주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건 이제 또 이제 이 플루이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에 이제 이데마를 또 형성을 시켜서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또 뭐 시간만 좀 지체할 뿐이지 결국에는 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비너스 리턴 자체를 이제 증가를 시키는 거를 그 원인을 파악해서 비너스 드레인이 왜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이제 비너스 드레이니지를 가능한 빨리 이제 될 수 있도록 복구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이제 세이프티 메커니즘으로 이제 롤러 펌프 작동을 중지하기 위한 이제 오토매틱 피드백을 포함하는
이 로우 리저버 레벨 모니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저버 레벨에 이제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이제 어느 리저버 레벨을 감지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뭐 알람을 울려주게 되고, 이쪽에서는 이제 뭐 스탑이라던가 뭐 코스트 기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리저버 레벨이 이 감지를 하게 되면 일단 바이오 펌프든 센트리퓨gal 펌프든 바이오 펌프, 롤러 펌프는 이제 속도가 줄게 되고, 그럼 리저버 레벨을 향상시키고, 이 리저벨이 향상이 되면 다시 설정되어 있던 플로우로 다시 플로우를 증가시켜주는 이런 기능들이 대부분 펌프에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항상 센서는 정확하게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리저버 레벨 드레인 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최선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롤러 펌프라던가 아니면 AV 라인이 이제 리버스 돼서 연결되는 거를 꼭 이제 방지를 해야 됩니다.